이 1심 판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왜 판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의 그 보도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작은 거 하나입니다.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5명이 관광지 가서 찍었던 그 사진, 그걸 가지고 3명만 화면을 확대해가지고 사진을 이제 조작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골프 회사 마크가 들어간,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그 복장을 하고, 근데 사실은 15명이 관광 중에 찍었던 사진인 겁니다. 근데 국힘 쪽에서 그 사진, 그걸 확대한 걸 토대로 셋이서 골프를 친 사진이라고, 이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는 그런 적이, 그 사진이 조작됐다. 골프를 친 것처럼 만들려고 이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진을 조작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만 판단해 줬으면 됐을 텐데,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는 골프를 안 쳤다고 부인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걸로 굳이 그것을 또 해석을 해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니까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언의 그 의미까지 해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걸로 해석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하나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백현동에 관한 용도 변경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백현동에 특혜를 이재명 지사가 준 거 아니냐라고 문제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 과정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그때 잘못된 얘기를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국토부가 여러 가지 요구를 자꾸 거듭 요구를 몇 년간 해왔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받아줘라고 돼 있지, 다 받아줘란 얘기, 그대로 받아줘란 얘기가 있지는 않으니까 일부만 받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피해나가자라고 해서 이게 받아주지 않는 형식으로 해서 거부를 했던 과정을 설명해 줬던 것이지, 법적인 요구 때문에 해줬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협박을 했다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계속 거듭적인 요구로 심적인 압박을 줬던 것, 이것이 분명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또 정확치 못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적인 압박의 상황이 있었다는 걸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4개의 법에 분명히 중앙정부의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왜곡을 해서 기소를 했고, 법원은 또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죄를 했기 때문에 수긍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외에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묻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당시 경기도 국감장에서 나왔던 속기록입니다. 여기를 보면 경기도 국감전에 서울시에서부터 국감이 이루어질 때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공격하는 발언이 초점이 되어 왔고, 경기도에 와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타를 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니까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묻지도 않은 말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면책조항을 무시하는 그런 판단이고 또 이 내용을 제대로 상황을 살피지 않고서 내린 좀 심리 미진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네,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회의록을 참고로 이제 한번 드릴게요. 보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백현동이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질의가 계속 있어왔고 그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의 질문과 국정감사 출석한 증인으로서 질문과 대답을 했던 과정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국정감사와 무관한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무슨 정치 선동의 장으로 삼고자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선거법상 허위사실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제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다루게 된 것이고 우선 그 전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사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이 속기록을 나중에 좀 잘 읽어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돼 성남시가 워낙 개발이 이 압력이 많은데 5군데를 전부 다 주상복합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성남시 이익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조건을 서로 붙이고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과정에서 LH 부지라든지 도로공사 부지라든지 그런 데는 성남시가 조율을 해서 제대로 된 개발이 됐던 것이고 5개 중에 4개는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 남아있는 식품연구원 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재차 국토부로부터 공문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문 협의를 통해서 개발 행위를 진행을 하되 R&D 센터를 구축해달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그렇게 개발하게 된 거거든요. 전제도 잘못됐고 그 기소 내용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국토부가 성남시에 총 11번의 공문을 보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협조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용도를 바꿔달라는 취지의 11번의 공문을 보내는데 그 중에 3번이 나머지 그러니까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요청이었고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조를 안 해주니까 3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법의 근거를 명시를 했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를 중앙정부가 11번, 그 중에 3번은 직접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만 찝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 의한 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법으로 안 하면 뭐 처벌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적으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아무런 부담이 없다. 이 해석은 옳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